2036년 한 남자가 퇴근 후 소파에 앉습니다. 스마트폰이 아닌 얇은 안경을 쓰자 눈앞에 반투명한 인터페이스가 떠오릅니다. 오늘의 매칭 결과입니다. 무의식 호감 일치율 94%. AI가 그의 뇌파 데이터, 시선 추적 패턴, 심박 변이, 과거 감정 반응 기록을 분석해 선별한 상대입니다. 그는 수락 버튼을 누릅니다. 3초 후 그의 거실이 파리의 세느강변 카페로 바뀝니다. 맞은편에 한 여성이 앉아 있고 그녀 역시 자신의 거실에서 같은 가상 공간에 접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모든 기술은 이미 개발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존재합니다. 오늘은 10년 뒤 연애의 형태가 지금과 얼마나 완전히 달라질 것인지를 뇌과학과 기술의 교차점에서 탐구합니다. 먼저 현재 연애의 구조를 해부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애는 우연과 제한된 정보에 기반합니다. 우연히 만나고 외모와 짧은 대화라는 제한된 정보로 호감을 판단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상대를 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양의 처리를 합니다. 상대의 얼굴 대칭, 목소리 주파수, 채취 미세, 표정 자세, 이 모든 것을 변형계가 의식보다 빠르게 분석하여 호감 또는 비호감 신호를 생성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첫인상이라는 것은 사실 변형계가 수백 개의 무의식적 변수를 밀리초 단위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수만 년 전의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부족에서 직접 만나는 상대 중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파트너를 고르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수천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온라인으로 수만 명의 프로필을 스와이프하며 상대를 고릅니다. 원시적 뇌로 현대적 연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선택지의 과잉은 결정 피로를 유발하고 온라인 프로필이라는 제한된 정보는 무의식적 호감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사진과 텍스트만으로는 채취도, 목소리의 떨림도, 눈빛의 온도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데이팅 앱은 뇌의 연애 시스템의 극히 일부의 데이터만 제공하는 불완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AI 무의식 매칭입니다. 현재의 매칭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입력한 선호도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키, 나이, 직업, 취미 이런 의식적 조건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의식적 선호와 실제 호감은 종종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입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전혀 타입이 아닌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 선호와 무의식적 호감 시스템이 다른 회로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AI는 당신의 의식적 선호가 아니라 무의식적 반응 패턴을 학습합니다. 당신이 어떤 얼굴을 볼 때 동공이 확장되는지, 어떤 목소리를 들을 때 심박이 미세하게 올라가는지, 어떤 대화 주제에서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지를 추적합니다. 이 데이터가 수개월 축적되면 AI는 당신이 스스로도 모르는 당신의 진짜 호감 패턴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데이터 속에서 당신의 무의식과 가장 높은 확률로 공명할 상대를 찾아냅니다. 이것은 운명적 만남을 알고리즘이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데이팅 앱의 매칭 만족도가 30% 미만인 것에 비해 무의식 패턴 매칭은 이론적으로 70% 이상의 초기 호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가상현실 데이트입니다. 현재의 온라인 데이트는 텍스트와 사진, 기껏해야 영상통화입니다. 뇌의 연애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감각 데이터의 극히 일부만 전달됩니다. 하지만 가상현실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상대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감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각은 이미 가능합니다. 청각도 공간 음향 기술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촉각은 해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가벼운 접촉 정도의 피드백은 수년 내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후각까지 포함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서울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파리의 카페에서 첫 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연애의 장벽이 아닌 시대가 옵니다. 뇌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상현실 데이트가 현재의 텍스트 기반 데이트보다 변연계에 훨씬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미세 표정, 눈빛의 방향, 제스처의 속도,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까지 전달된다면 무의식적 호감 시스템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 만나서 실제로 만났을 때 느끼는 괴리감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장 논쟁적입니다. 감정 데이터의 상호 공유입니다. 현재 연애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실망한 건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웨어러블 기기는 심박, 피부 전기 반응, 호르몬 수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상대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연인 사이에서 감정의 투명성이 실현됩니다. 상대가 나를 볼 때 심박이 올라가는지, 특정 대화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함께 있을 때 옥시토신 수치가 높아지는지를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애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애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설렘입니다. 설렘의 상당 부분은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근거리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몰입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은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보상에서 더 강하게 분비됩니다. 슬롯머신이 매번 당첨된다면 아무도 흥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감정 데이터의 완전한 투명성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그와 함께 설렘의 화학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애가 더 안전해지지만 덜 흥분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AI 연애 코칭입니다. 현재도 커플 상담사가 존재하지만 미래의 AI는 실시간으로 관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언을 제공합니다. 대화 중 상대의 감정 상태 변화를 감지하여 지금 이 주제는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귓속말을 해줍니다. 또는 최근 2주 동안 두 분의 옥시토신 동기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을 늘리는 것을 권합니다. 라는 주간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유지와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AI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인가? 내가 상대의 감정을 AI 없이는 읽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감 능력은 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5번째 변화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AI 파트너입니다. 현재도 AI 챗봇과 감정적 교류를 하는 사용자가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시각, 청각, 촉각까지 갖춘 AI 파트너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 AI 파트너는 당신의 무의식적 선호를 완벽하게 학습하여 당신이 가장 원하는 반응을 항상 제공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으며 항상 당신을 이해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이것은 완벽한 보상 최적화입니다. 뇌의 보상 회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극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문제는 실제 인간 관계에서 얻는 보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 화해하면서 깊어지는 유대, 상대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에서 오는 성장,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경험. 이런 것들은 AI 파트너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AI 파트너는 관계의 쾌락은 제공하지만 관계의 의미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쾌락에 최적화된 관계에 익숙해진 뇌는 불완전한 인간관계를 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AI 파트너가 인간관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기 시작하면 인류의 사회적 연결 구조 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술이 연애의 모든 비효율성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연한 만남의 설렘, 상대를 알아가는 불안과 기대, 오해와 화해를 반복하며 깊어지는 유대, 완벽하지 않은 관계를 선택하고 지켜가는 의지. 이것들이 연애의 비효율성인 동시에 연애의 본질이라면 기술이 이것을 제거한 뒤에 남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 소비입니다. 최적화된 상대를 매칭받고 완벽한 가상 데이트를 하고 감정 데이터로 갈등을 예방하고 AI가 관계를 관리하는 미래. 이것은 편리하지만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고 대가 없이 헌신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걸어가는 것. 이 비효율성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기술이 모든 비효율성을 해결한 세상에서 사랑이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적일 필요만은 없습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도구의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AI 매칭이 만남의 기회를 넓혀주되 최종 선택은 인간의 직관에 맡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상현실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되 핵심적인 순간은 직접 만나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정 데이터가 오해를 줄여주되 모든 감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술을 연애의 주인이 아니라 조력자로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0년 뒤 연애의 형태는 분명히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뒤나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은 어떤 알고리즘도 설계할 수 없고 어떤 AI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의 경험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랑의 시작에는 여전히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의 유지에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용기와 노력을 기술에 맡기는 순간 우리는 편리함을 얻지만 사랑을 잃을 수 있습니다.